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아마 한 번쯤은 카페인에 대한 어떤 반응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쯤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에스프레소를 한 6잔에서 7잔 정도 마셨더니 갑자기 눈앞이 선명해지고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카페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서 커피 양을 조절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콜드브루는 카페인이 적다. 찬물로 추출해서 카페인이 적다고 알려져 있었죠.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저런 내용들로 디카페인 대신 콜드브루를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커피 음료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법한 내용인데요. 바로 어떤 종류의 커피에 카페인이 가장 적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이 적고 굉장히 연한 커피가 카페인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페인의 특징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카페인은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이나 다크 로스팅이나 카페인의 함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커피 성분을 얼마나 잘 그리고 많이 뽑아내느냐는 추출 시간, 추출 온도, 그리고 분쇄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출 온도에 따른 카페인 추출 변화입니다.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카페인의 추출이 빨라집니다. 방금 전에 카페인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추출 온도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로스팅에서의 온도는 카페인의 분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추출할 때의 온도는 존재하고 있는 카페인을 얼마나 잘 그리고 효과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추출 온도가 높은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같은 음료가 카페인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출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고 카페인이 더 빠르게 추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추출 온도가 92도일 때 가장 카페인 추출이 잘 되었는데 98도가 되니 오히려 추출이 더 감소했습니다. 그럼 온도가 낮은 콜드브루가 더 적은 카페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분쇄도입니다. 사실 분쇄도는 커피 향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커피 맛을 잡을 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분쇄도를 잘 잡는 일입니다. 카페인을 비롯한 모든 성분은 분쇄도가 더 가늘수록 더 빠르게 추출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입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커피 입자는 이렇게 다공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입자가 더 크다면 물이 들어가고 나올 때 각각 장애물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추출 속도가 더 느린 편입니다. 조금 굵은 분쇄도와 중간 분쇄도를 98도 온도에서 6분간 추출했을 때 굵은 분쇄도에서 추출한 커피가 약 10% 정도 더 적은 카페인 함량을 보였습니다. 6분 정도의 추출 시간으로는 굵은 분쇄도에서 카페인이 충분히 많이 추출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시간입니다. 분쇄도가 가늘고 온도가 높을수록 카페인이 더 빠르게 추출됩니다. 에스프레소의 경우에는 40초간 추출했을 때 추출 초반 25초에서 전체 카페인의 약 84% 정도가 추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분쇄도가 굵은 핸드드립이나 추출 온도가 낮은 콜드브루의 경우 카페인이 더 낮아야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추출 시간 때문인데요. 동일한 분쇄도와 온도에서 7시간 동안 추출한 콜드브루와 24시간 동안 추출한 콜드브루의 카페인 함량은 같았습니다. 동일한 분쇄도와 조건에서 따뜻한 커피는 약 6분 정도에 콜드브루 7시간과 카페인 함량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더라도 추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카페인이 충분히 추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출 시간이 길다고 카페인이 계속 많이 추출되는 건 아닙니다. 콜드브루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약 7시간 정도 오면 카페인이 다 추출되었고 따뜻한 커피의 경우 86도와 95도에서 각각 4분과 10분을 추출했을 때 카페인 함량이 같았습니다. 이미 4분 정도 시점에 카페인이 다 추출되었기 때문이죠.
번외로 추출 압력에 따른 변화입니다. 핸드드립이랑 콜드브루는 중력이 작용하고 에스프레소는 펌프 압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두 방식을 딱 비교할 순 없지만 같은 커피 양과 같은 추출 시간일 때 압력이 더 높은 에스프레소에서 카페인이 더 빠르게 추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14년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7바와 9바, 11바에서 각각 에스프레소 추출을 했을 때 카페인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압력이 증가할수록 카페인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토대로 각각 음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카노를 살펴보면 추출 온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분쇄도가 가장 가늘죠. 하지만 추출 시간은 가장 짧습니다. 다음 핸드드립은 온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분쇄도가 가장 굵고 추출 시간은 중간 정도입니다. 콜드브루의 경우에는 분쇄도는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출 온도가 낮죠. 대신 시간이 깁니다. 이 세 추출 방법 모두 카페인 추출에 유리한 조건을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추출을 줄인다고 다른 요소를 극단적으로 변경하면 아마 맛이 없는 커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나열한 추출 상태는 각각 추출 도구에 맞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맛있는 커피를 내린다면 그 커피의 카페인은 아마 최대로 추출되었을 겁니다. 내가 마시는 이 음료 한 잔에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느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커피를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음료량이 많다고 카페인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게 커피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물이 200이나 400이나 총 용량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론은 카페인이 가장 적은 음료는 가장 연하고 양이 적은 커피입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